계단 2단원, 2단원, 3단원. 자, 압력, 기압, 바람. 이것들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압력이라고 하면은, 단어, 글자 자체의 뜻은 누르는 력, 힘이야.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누르는 힘은 아니고, 어떤 면이 있으면 그 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만 원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수직으로라는 얘기 잘 중요하게 안 나오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이면은 1제곱미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으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원래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나오니까 바로 쳤습니다. 작용하는 힘. 너희들이 근데 힘의 단위를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는데, 힘의 단위 혹시 알고 있니? 힘 단위가 뉴턴이거든? 근데 압력을 얘기할 때에는 1제곱미터당 몇 뉴턴의 힘이 가해지느냐, 이걸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단위를 쓸 때, 잘못했다. 뉴턴 퍼 제곱미터로 써야 돼. 1제곱미터에 몇 뉴턴의 힘이 가해지느냐. 우리는 이거를 줄여서 쓸 때, 대문자 P랑 소문자 A 써서 파스칼이라고 씁니다. 자, 여기 압력. 그럼 기압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기체에 의한 압력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 기권에 의한 압력. 이는 근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자, 사람이 있으면은 공기는 이 위쪽으로 1000km까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1000km에 있는 이 공기들이 우리 머리 위를, 어깨 위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고? 그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런 입자들은 얘들 이렇게 누르는 힘 받으면서 얘들도 뭉치고 지들이 서로 막 아무 방향으로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모든 방향으로 다 작용해. 그래서 기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공기 기둥에 의한 압력인데 공기 기둥이 1000km까지 뻗어 있을 거라 그랬어. 1000km짜리 공기 기둥이 우리를 누르는 힘. 근데 누른다고 해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방향으로 비행기 뜨는 것도 이 압력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가능한 거야. 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피펫, 파이펫이라고 하는 건데 별거 아니고 그냥 음료수 먹을 때 빨대 있으면은 빨대 이렇게 위에 구멍 안 막은 상태로 담가 놓은 다음에 위에 막고 이렇게 들면은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올라오지. 이게 왜 그러냐면 빨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음료수 차 있을 때 여기 막아놔갖고 여기 있는 애들은 얘를 안 누르는데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이 위로 얘를 누르니까 그래.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해.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기압을 얘기할 때 표준 배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지표면에 있을 때 지표에서의 일상적인 상황에서 지표면에서의 평균적인 기압을 얘기를 합니다. 표준 대기압 이 표현을 할 때 1기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
이게 정확하게 맨날 1기압 이게 아니라 1기압을 정해놓은 그 수치가 있는데 요거는 이 뒤에서 얘기를 써놓고 나서 뒤에서 얘기를 해줄게. 76cm 쓴 다음에 HG 이렇게 쓴단 말이야. HG가 수은 얘기하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기 기둥으로는 1000km가 누르는 압력이야. 수은 기둥으로 하면은 76cm가 누르는 압력이고 76cm니까 760mm HG 이렇게 써도 돼. 자, 얘기는 수은 기둥으로는 76cm 또는 760mm, 공기 기둥으로는 1000km인데 이게 물로는 약 10m야. 자, 이거 그래서 요렇게 약이라면 대충 얘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한데 자, 요거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괄호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요 1기압이 대충 1013 헥토파스칼이야. 1013 헥토. 헥토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있나? 몰라. 배웠던 것 같은데. 100, 100. 이게 내가 수상했어. 또 100이야. 100. 100 곱하면 얼마야? 1.1300 파스칼이야. 1.1300 파스칼이면은 1.1300 뉴턴 퍼 제곱미터. 라는 얘기다. 요게 키. 압력 단위. 와, 그러면은, 아유, 이씨, 소리체님이, 나는 우리 손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압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어. 자, 이거는 수은이 있는 이런, 저기 뭐냐, 수조. 여기에서 시험관 길쭉한 거를, 한 1m 정도 되는 거를 안에 공기 하나도 없이 이 수은 이 안에다가 넣으면 공기 다 빼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세우면은, 자, 이렇게 하나, 시험관 되게 두껍게 하나, 시험관을 옆으로 기울인 것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여기가 다 수은이야. 그러면은, 이 수은 기둥의 이 높이가, 길이가 아니라 연직 높이가 무조건 76cm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수는 여기까지 이렇게 차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차 있는 거지. 이 위에 그럼 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진공이야. 공기 들어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수은 기둥이 있으면은 이 수은 기둥이 76cm 높이만큼을 눌러주는 요 힘이랑 공기 기둥이 1000km만큼이 누르는 두 개의 힘이 이 수은 기둥이 내려가는 거. 이렇게? 수은 기둥과 기압이 같은 연직 높이, 연직입니다. 길이가 아니라 기울어져 있더라도 연직으로의 높이. 이 76cm, 760mm에서 수은 기둥이 멈춘다.
아이고. 자, 이런 중요한 우리 시험관의 두께. 야, 왼쪽에 있는 거랑 가운데 있는 거랑 두께 다르지?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놨어. 그 기울기와 면직 높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중요한 사실이다. 충돌 기둥이랑 공기 기둥의 압력, 즉 기압이 똑같을 때까지 기둥 높이가 조정이 되는 거니까 수은 기둥과 기압이 같다. 수은 기둥 압력이라고 안 씁니다. 압력 글자를 빼어주래요. 압력이 약한 곳, 낮은 곳, 이렇게 얘기하면은 높은 산 위, 이런 에서는 수은 기둥의 높이가 감소할 거다. 만약에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은 수은 기둥 높이는 그럼 증가하겠지. 이제 밑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바다보다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밑으로 들어가도 안 좋습니다.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세죠. 10m마다 1기압씩. 그게 아니라 땅 파고 들어가면은 아래쪽일수록 중력 때문에 공기가 많이 몰려있을 수밖에 없어. 중력이 공기를 막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기압도 높아지긴 할 것이다. 이게 토티첼리 수은주, 토티첼리 수은 기둥 실험. 다음, 기류 얘기를 해봅시다. 기류라고 하면은 위아래 연직 방향의 공기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위아래로 공기가 움직이는 거, 이 원인이 뭐냐? 요거 아까 첨삭할 때 서진이 들었어. 공기가 왜 위아래로 움직일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공기 왜 위아래로 움직일까? 실제 위 대류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원인 이쪽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쳐놓고 대류라고 얘기해줄게. 대류인데 그냥 뜨거워지면 올라가고 차가워지면 내려간다. 이것도 맞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표면에 불균등한 가열이나 냉각입니다. 다른 데까지, 옆에까지 전부 다 가열되거나 전부 다 냉되면은 밀도가 다 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움직여. 불균등하게 특정 지역만. 자, 그래서 공기 가열됐어. 이렇게 가열됐으면 황금이긴 한데 가열됐으면은 팽창하는 게 기본이지. 팽창하면은 밀도는 감소해. 왜?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는 커지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공기류보다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작으니까 얘들이 이렇게 무거운 애들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상승을 해.
불균등하게 냉각이 된다면은 부피는 수축을 하기 때문에 밀도는 오히려 증가하게 돼버려서 하강을 하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그치? 만약에 사분 기류가 있다면은 여기는 공기가 비어있게 되지. 공기가 부어지고 기류가 있으면은 여기는 공기가 몰리게 돼. 땅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공기 적어지고 공기 많아진다.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저기압을 얘기를 해볼게. 높고 저기압 나를 쳐? 높은 거고 저기압이면 낮은 거. 압력이 또는 기압이 높은 거 낮은 거는 맞는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말아야 할 것은 고기압, 저기압의 기준이 그냥 맞으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만 얘기를 하라라고 하면은 기압이 높은 거, 기압이 낮은 거 이거는 맞아. 근데 이런 건 아니야. 예를 들면 1기압보다 그러니까 1013 헥토파스칼보다 높으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주변과의 비교가 되게 중요해. 얘를 주변 지역과의 상대적인 기압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몇보다 높으면 고기압, 몇보다 낮으면 저기압 이런 게 아니라 주변 지역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변 지역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예를 들어보자면 일기구에서 등고선 마냥 기압이 같은 지역들을 이은 등압선이 그려질 때가 있어. 등압선 분계 말고 설게. 이건 지금 모르도 돼? 지금 이거 얘기는 아니야? 아니, 그럼 좀 바꿔야 돼. 기압이 같은 선들을 그릴 때 등압선 하나 간격은 비 4헥토파스칼 차이거든. 몰라도 돼. 그냥 내가 예시 그려주려고 지금 써놓긴 한 거야. 몰라도 돼. 안 써도 크게 상관없어. 그러면은 자 여기가 뭐 1996, 992 이렇게 있는 지역이 하나가 있고 다른 데를 가보면은 12, 37을 못하지. 32, 32, 18 여기 넣으시다. 왼쪽에 있는 지역 중심 여기 주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바깥에서부터 992헥토파스칼, 996, 1000헥토파스칼 이런 식이야. 여기는 그러면 주변보다 기압이 높지? 여긴 고기압이야. 주변보다 기압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 저기압이야. 나중에 요거 색깔이 보이긴 보이네. 내가 빨간색으로 해주신 보통 고기압을 파란색으로 하고 저기압을 빨간색으로 해. 컬러로 표현을 한다면 그럼 이건 왜 그러느냐? 자, 고기압, 저기압의 기준은 미리 얘기를 해둔 거고 기압차의 원인을 얘기를 하자면은 너희들 공중 위에 살아 아니면 땅에 살아?
도대체 답도 춘가요? 네, 그거에 있는데, 어. 천이랑 천, 이? 천천히. 1008. 하나 거덜리지만 4씩 차이 나는 그림인 거야. 이거 학교에서 아마 안 할 거야. 양정 정도면은 할 때 있는데. 자, 우리 지표면에 살고 있으니까 지표면에서의 압력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사의 압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야. 지금 여기다가 그린 이거. 원인이 기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되는 게. 자, 지금 내가 그리는 건 너희들이 오해를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큰 기류가 있다는 것은 이런 있긴 한데 기류가 있으니까 여기 공기가 적어져서 여기 공기 별로 없으니까 주변에서 모여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주변에서 모였으니까 많아졌어요 하면 안 된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3번이야. 이해갔지? 기류가 먼저여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헷갈려 하느냐? 아, 공기가 모였으니까 여기에 많아지네요.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1번부터 이거 얘기하면 틀린다고. 이렇게 이동 안 해? 이 원인이 먼저 이동이 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원인은 기류. 상승 기류가 있다면은 공기의 양이 적어지겠지. 그럼 공기가 제대로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공기가 적어지니까 공기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충돌해서 누르는 힘도 작아져서 저기압이 되는 거고. 하강 기류가 있는 지역이라면은 공기가 많아져. 그러니까 고기압이 된다.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헷갈려 버리면 안 돼. 기류가 아니라 기류는 연직 방향, 위아래 방향으로의 공기 이동을 이야기를 했어. 그럼 바람을 얘기를 하자면은 바람은 우리 바람 분다라고 할 때 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거나 이걸 바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얼굴 스쳐 지나가거나 뒤에서 이렇게 불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얘는 수평 방향으로의 공기 이동을 얘기를 합니다. 음의 원인이 지표에서의 기압치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게 바람의 방향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기압이 높은 지역에서 기압이 낮은 지역 방향으로 방향이 비대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풍향을 바람의 방향을 정의를 할 때 이게 이를 많이 헷갈려요. 하지만 사람은 미래가 중요하니 과거가 중요해. 미래는 쉽하지. 지금까지 막 공부를 힘들고 그랬더라도 지금부터 하면서 앞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 응. 근데 공기는 과거가 중요해. 왜냐? 그러니까 오늘 미세먼지를 안 봤는데 내가 이거 한번 하면서 미세먼지가 어떻구나? 아, 내일이 안 좋구나. 오늘은 그래도 보통이래. 오후에는 좋아지고. 미세먼지 왜? 우리나라 미세먼지 어디에서 와? 중국에서 오지. 내가 중국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이제 우리 뒤에 나가면서 얘기할 건데 우리는 지역은 바람이 계열로 이렇게 불어.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공기가 우리나라로 오니까 여기 있던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우리나라에 있던 공기가 앞으로 일본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일본 날씨가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중국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시베리아이라고 추운 공기 근데 막 북극 공기 막 이런 거 얘기 들었을 거야. 그게 일로 오면은 우리나라는 추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공기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해. 풍향을 정의를 할 때는 그래서 바람이 가는 게 아니라 불어 오는 방향이 기준이야. 오는 방향. 쉽게 얘기하자면은 공기는 과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개를 보자면 풍향계가 이렇게 화살표처럼 생겼어. 풍향계는 풍향계가 가리키는 방향이 그냥 풍향이야. 동서남북 이렇게 있을 때 각자 모양으로 동서남북 그리지? 만약에 풍향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야, 바람이? 그러니까 이 바람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북동풍이 동북풍, 동양풍이라고 안 한다. 남북 방향부터 먼저 얘기해야 돼. 자, 이게 풍량. 그 다음에 풍속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방향의 원인이 기압차가 클수록 풍속이 클 거야. 근데 풍속을 할 때에는 보통 순간 풍속으로 얘기 안 하고 일정 시간 동안에 평균 풍속으로 보통 다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을 얘기할 때 따로 있어. 위험도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일기예보, 날씨 이런 거 얘기할 때 풍속이 몇 미터 퍼 세트다, 초속 몇 미터다 라고 할 때에는 다 평균 풍속 1에서 10분 정도가 되는 평균 풍속 뭐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순간으로 순간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뭐 위험할 때 그럴 때나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바람 요걸로 얘기를 한번 다시 기압까지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기가 가열되어서 상기류가 있는 보시면은 저기압이야. 냉각되어서 하강기류가 있으면은 고기압이야. 그럼 우리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요런 게 바람인 거지. 흰색으로 지금 화살표 해놓은 이것들. 오, 저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얘기도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얘기를 해줄게. 원래는 뒤에 단원 하면서 얘기 나온 건데 이따가는 되게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니까 잘 봐야 돼. 얘는 옆에서 뒷면을 바라본 거고 위에서 내려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저기압이랑 고기압 우리 따로따로 붙어있는 거 아니야? 위에처럼 붙어있는 지역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 자, 뭐 얘기하자면 시간이 좀 아까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너희들이 전향력이라는 개념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구 중心에 대한 전향력이라는 게 오른쪽으로 작용해서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기압 중심 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오른쪽으로 살짝 꺾여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일로 들어가. 그래서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들어갈 때에는 아이고 반대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흰색으로 한 이거 굉장히 많이 구부러진다고 치고 자 이렇게 돈다고 쳐보자. 이거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고 고기압 부분이 나온단 말이야. 나올 때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살짝 꺾여서 나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 나올 때는 이렇게 꺾여서 나와. 그럼 이거 많이 꺾여서 오버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거를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줄게요. 자, 먼저 너희들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손으로는 상승이랑 하승 알아야 돼갖고 니네 태극기 한번 우리나라 태극기 가운데에 있는 태극문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그리구나. 오른쪽이야? 자, 너희들 교실 앞에 태극기 있어 없어? 있지? 시험 시간에 안 가리지? 원래는 그래서 수능 때는 다 가려. 수능 때는 그것도 다 가려. 너희들한테 터닝 페이퍼야. 자, 태극문이 이거라 그랬어. 저기압 중심 있지? 태극문이 그려. 이거는 한국의 날개처럼 똑같이 그려. 근데 저기압이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냥 고기압 있어? 태극문이 그려. 선풍기 날개처럼 그려. 고기압은 나가야 되지? 이렇게 선풍기 태극문이 보고 선풍기 날개 적용해. 그게 이렇게 하면 돼. 자, 오른손만 쓰면 돼. 저기 보면 상승기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엄지손가락으로 상승기류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렇게 불어 들어가는 거야. 고기는 반대로 하승기류 땀을 이렇게 내려가면 요렇게 도는구나. 자, 평균 근데 이거는 상승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나는 이거를 추천해. 태극문이 자, 그러고 이제 요거 아직 너네 이거 진도 안 나왔지 이 단어. 그래서 안 할 때도 있어서 안침 안 한다면은 요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하는 경우가 많긴 하니까 해류풍이랑 계절풍일 건 그 정도. 벌써 여기 다 나왔어. 주변 많지. 아, 그, 프렌즈 주변. 이거 연습 나온 거야, 지금. 해안가에서 부는 바람인데 풍향이 바뀌어. 해풍, 육풍. 이게 24시간 하루야. 원인이 뭐냐? 이게 저기 뭐냐? 해풍이라고는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름으로는 저기 모래, 물 이거 가열하는 거에서 연기 방향 이런 걸로는 잘 나오거든. 자, 원인은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야. 우리 비열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선생님, 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요것만 생각하면 돼. 물이 비열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커. 그래서 뜨거워질 때도 천천히 뜨거워지고 차가울 때도 천천히 차가워져. 그래서 낮에는 육지든 바다든 둘 다 가열돼야 돼.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으니까. 근데 육지가 더 가열돼. 그래서 육지가 빨리 가열되니까 빨리 가열. 육지 쪽에 상승기류가 있는 게 포인트인 거고 밤에는 육지가 빨리 식어.
그래서 밤에는 육지 쪽에 하강기류가 있는 게 포인트야. 낮이랑 밤이랑 그려보면은 야, 육지, 바다, 육지, 바다. 내리점이 있으니까 육지가 상대적으로 고온이야. 바다는 상대적으로 저온. 둘이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육지에서는 상승 기류, 바다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겨. 그럼 바다 표면 쪽에 모인 공기가 육지 쪽으로 오겠지. 이럼 이게 바다에서 육지로 가니까 이건 태풍이야. 엄청 절대 냉각될 거야. 네. 육지가 더 빨리 냉각된다고? 바다는 고온. 자, 바다가 고온 들어간 얘기가 아니야. 둘이 서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뜨겁다는 거지. 그래서 바다에서 상승기류, 육지에서 하강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육지에 모인 공기 바다 표면 쪽으로 불어. 이건 육풍이야. 이게 육풍. 비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육지 모래도 넣어둘 때 많고 실험으로 하면은 바다에다가는 물, 당연히 물 집어넣어야지. 자, 요거에다가 이거 봐. 지금 내가 하는 거는 근데 이게 날씨랑 또 상관이 있어서 뒤에 있는 단원이랑 또 상관이 있어서 알면 좋고 한번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계통은 아니야. 되게 넓은 지역으로 얘기를 해야 돼. 주기 1년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원인이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근데 그냥 이런 작은 단계의 육지 바다 정도가 아니라 대륙이랑 대양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봅시다. 우리나라로 얘기할 거거든. 그림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북서쪽에 대륙이 있고 남동쪽에 바다가 있단 말이야. 그냥 해양 쓰라 해양. 대양이라고 하거나 해양이라고 많이 하니까 그러지. 겨울도 마찬가지로 그려놔봅시다. 안동반도, 노동반도, 전 여기는 대륙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여기가 고온, 여기는 저온. 그럼 고온인 지역에 상승기류 있다 그랬지. 그래서 바다 쪽에서부터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불. 해양풍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남쪽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영향을 미치니까 덥고 축축한 게.
되는 거고, 겨울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대기, 저온이고, 많이 식었으니까 한쪽이 천천히 냉각되니까, 천천히 식으니까 고온. 그럼 이렇게 불어서 대륙풍이. 이니까 우리나라는 겨울에 추워요. 북쪽에 전기가 내려오니까 대륙에 있는 거라고 건조하게 된다. 이게 계절풍입니다.